어머니 아버님이 좋으면 어머니 아버님만 그냥 신우의 비유 맞추시면 돼요. 왜 강요를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분란을 만드시는지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제대로 잘 대비시키고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분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마음을 참 정돈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차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누이의 말을 하늘처럼 따르고 저희에게도 그렇게 강요하세요. 저희 부부는 시누이나 시댁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없고 오히려 결혼이며 공부며 친정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물건을 빌려준 뒤에 시누이에게 돌려달라고 하면 시누이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이니 잘못된 것이라고 나무라시고 시누이가 저희 물건을 돌려주지도 않고 부숴버렸는데도 남편 탓만 하세요. 시누이 아들 돌잔치나 세뱃돈에도 금액까지 정해서 내놓으라 하시고 시 매부 대학원 졸업식 때도 축하금을 내놓으라고 금액을 적어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저희는 받은 게 없는데도요. 가끔 시누이가 작은 부탁이라도 하나 들어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고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몇 번씩이나 닥달을 하십니다. 이미 감사 인사를 많이 하고 답례도 했는데 말이에요. 최근에는 시누이가 남편에게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어렵게 아기를 가진 임신 초기인 저에게 연락을 해서 욕을 퍼부었는데도 시부모님은 시누이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남편의 탓을 하기에 밤새 오열하는 남편을 보고 제가 직접 연락해서 시댁과는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고 지내게 되어 행복하다고 하고 저도 더 이상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도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태어날 아기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부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나중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 평생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고 지내도 좋을까요? 원장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으셨고 그냥 많은 사례를 접했던 그동안 오래 상담을 해왔던 제 그냥 생각으로는 시누이가 뭐 굉장히 어릴 때 뭐 아주 아팠다든지 뭐 아니면 정말 죽다가 살아날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었다든지 왜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형제 중에 한 명이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형제가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정상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의 보살핌에서 좀 열외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듯이 어쩌면 이 댁에서도 이 사연자분의 남편은 부모님이 시누이에게 이렇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 뭔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든지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 거는 같아요. 저는 일단 감정선이 막 고조된 상황에서 시댁의 시누이랑 다 전화를 해서 끊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애석해요. 이제라도 남편께서 이 일을 다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내가 아내와 이번 일에 대해서 여러 날 정말 고심 끝에 차분하게 잘 생각을 해봤고 다시 한번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알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풀어서 남편이 실제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했던 거고 한 번은 내 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부부가 의견을 합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어쩌면 내 아내가 커버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구정물에 손을 안 담그고 편안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내 뒤에 숨는 내용이 되고 언젠가는 이게 면피가 돼서 마치 당신이 연락한 거지 내가 끊은 거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항상 백날 좋을 수는 없어요. 싸울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사연자분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낼 만큼 마음이 버거우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남편이 직접
본인 말로 그리고 부모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작업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연자분이 보내신 이 글을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누이가 종교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만 하면 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고, 모든 게 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되고, 생각도 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되고, 시부모님 부부가 부부 중심으로 사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시누이가 된 거예요. 이분들 두 분이서 뭔가 결합되고 이분들 둘이 부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부부 중심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분의 관계의 그 핵심 안에는 시누이라는 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부가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일은 아닐 거고 아마 굉장히 오래된 일일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내 이랬을 소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요하시는 거고 아주 압박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이런 날 왜 금액을 정해주시지? 그냥 우리가 자율권으로 우리 뜻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시누이는 우리한테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꼭 해야지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의지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다 차단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이번에 시누이한테 20만 원을 해라 라고 하셨다고 합시다. 부모님이 너희들 왜 안 했냐고 막 난리를 치시면 그렇죠 뭐. 그냥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마음의 여유와 결속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러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에 아니 우리는 정작 우리가 우리 돈 벌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왜 이렇게 휘둘리면서 30만 원을 해라고 했으면은 그걸 갖고 끙끙끙끙 우리가 고민을 하고 물건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치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이제 이미 좋은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없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단단함이 건강하게 있다고 하면 시댁 어르신들이라든지 시누이라든지 그냥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린 우린데 우리만 단단하면 괜찮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댁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우리 왜 이러나 우리 부부 왜 이러는 거지? 여보 우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내면에 힘이 없나? 당신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믿는 거 맞지? 근데 왜 불안했던 거지? 왜 이렇게 안정감을 못 찾았던 거지?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단단한 거 맞아, 여보?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임신을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이 탄생을 정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꽁알꽁알 그냥 아기인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 아기인 상황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한테 없어도 되나 고모하고 고모부도 있는데 얘한테 없어도 되나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약간 좀 성장을 해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간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사실 이 아이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너 고모한테 이렇게 해라. 너 고모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 왜 고모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냐. 이런 식으로 부부한테 그동안 못했던 것과 하고 싶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모두 다 쏟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아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웃으면서 크게 별일 아니다라는 듯이 실제 별일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아버님이 좋으면 어머니 아버님만 그냥 시누이 비유 맞추시면 돼요. 왜 강요를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분란을 만드시는지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제대로 잘 대비시키고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분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마음을 참 정돈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편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해를 할 만큼의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정말 통찰이 되셔야지 돼요. 하나하나 알알이 다 분해가 돼서 밖으로 나오고 정말 깊은 통찰을 하고 남편이 의연할 때 부인도 어쩌면 사연자분도 같이 의연해질 수 있는 걸 거예요. 실상 여기에서 정말 주인공은 사연자분이라기보다는 남편이시거든요. 이 남편분께서 제대로 셀프 케어를 스스로 잘 못하는 것을 보고 사실 사연자분이
뭔가 다 끊어도 주고 해결을 해주고 이 진두지휘를 어쩌면 이 사연자분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사실 더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부부가 잘 연대하고 부부가 잘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잘 찾는 것도 이 부부에게 전문적인 상담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기가 있어서 또 연락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와도 괜찮고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정말 내면에서 진짜 우러나는 그런 에너지, 깊이 있는 저력, 내 삶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잘 살아나가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큰일 난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이 열쇠는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푸근한 마음으로 남은 태교도 잘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정말 행복한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순산하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